유튜브의 메인 틀은 그대로지만 반면에 메인에 노출되는 영상은 새로 고침할 때마다 바뀌죠.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상을 메인에서 자꾸 노출시켜줍니다.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 알고리즘 신이 선택해 줬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선택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선택, 이게 백엔드예요. 백엔드에서 내가 이전에 봤던 영상이나 구독 상태를 반영해서 뭘 노출시킬 건지 결정을 했고 이걸 프론트엔드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프론트엔드는 정해진 틀에서 백엔드가 알려준 결과대로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자와 데이터, 즉 백엔드 간의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원활한 중재를 위해서 좋은 UI, UX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용자가 유튜브 메인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면 프론트엔드가 어떤 영상을 메인에 보여줘야 할지 백엔드한테 물어봅니다. 이때 물어보는 행동을 API 호출이라고 합니다. API를 호출하면 백엔드에서 응답을 합니다. 이 응답은 보통 JSON이라는 문서 형태로 응답합니다. 응답의 결과인 JSON을 프론트엔드가 얻고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사용자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을 잠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몰라도 전혀 무관하고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됩니다. 그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중 뭐가 더 재밌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보통은 프론트엔드가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백엔드도 DB를 잘 다루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백엔드가 더 높은 편이지만 프론트엔드건 백엔드건 탑 레벨이라면 비교 불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론트엔드를 할까 백엔드를 할까? 사실 이건 고민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프론트엔드건 백엔드건 다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진짜 개발을 위해서라면요. 이것에 관련해 잠시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더라도 온전한 진짜 코딩을 습득한 뒤에 취업을 할 때 그때 나에게 더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둘 중 하나만 하고 다른 하나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반쪽짜리 개발만 하는 것이고 그 상태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온전하게 정상적인 개발을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이 취업에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취직 후에도 그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면 당연히 온전하게 진짜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회사라도 반쪽짜리 기형적인 개발자보다는 프로젝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개발자를 더 높게 평가할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특히나 최근 트렌드도 그런데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과거에 비해 더 명확하게 갈리는 추세라 이런 시대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또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백엔드 개발자라면 확실한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 다 맞는데 그거 다 하기엔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잘 몰라도 줄여서 하면 되잖아요. 끝까지만 하면 돼요. 언젠가부터 이 코딩 공부에 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코딩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코딩 공부 방법으로는 전부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재미가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만 작게 만들어 놓고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노력 대비 결과가 좋기 때문에 성취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결승점까지 금방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프론트엔드의 영역인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하면 됩니다. 프론트엔드 기술만으로도 웹은 물론이고 앱을 개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정말 고맙게도 HTML과 CSS는 굉장히 쉽습니다. 마치 초심자의 행운처럼 진입하고 아주 조금만 투자하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버리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인, 조금만 하면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코딩 모든 과정 중 노력 대비 가장 빠른 능력치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RPG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쪼랩 때 빨리빨리 랩업되는 것처럼 빠르게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HTML과 CSS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퍼블리싱의 영역이라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얕잡아 보거나 무시할 스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HTML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제대로 된 실력과 경험이 있다면 HTML이나 CSS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웹 프로젝트에서 백엔드 개발 언어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지만 HTML과 CSS는 무조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또 CSS를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어요. CSS3를 활용하면 다양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형화된 UI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많이 잘하게 되면 확실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추가로 기성 개발자들 중에 이 CSS에 서투른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SI 업체에서만 종사한 경우 보통 파견을 가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내부 시스템의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젝트들이 주로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보통 자바 스프링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의 입력, 조회, 삭제, 관리 등이 목적이기에 그냥 간결하게만 보이면 되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CSS가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기존 CSS의 틀에서 변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수강 신청할 때 UI가 좀 꾸지잖아요. 그런데 매년 그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꽤나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보통 하청으로 가거나 외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SI에서 이런 DB 관리 작업이 많은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오랜 기간 SI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개발의 깊이는 있겠지만 CSS를 잘 못 보는 개발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타깝지만 본인 혼자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까지는 쉽지 않죠. 왜냐?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CSS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 이 사람들이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금방 해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보통 개발자들은 하던 것만 하고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발자가 돼서는 좀 곤란합니다. 반대로 HTML과 CSS를 처음 시작 때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개발 언어를 배우면 머릿속에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 같은 코드를 보더라도 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HTML, CSS 공부법은 그냥 쭉 보는 거예요.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깊게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얕고 빠르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개발을 할수록 자동적으로 체득이 됩니다. 자주 쓰지도 않을 내용을 외우면서 시간을 쓰고 기운을 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미를 붙이는 게 목적인 단계입니다. HTML과 CSS 책이나 강의 마지막 챕터에 예제를 한 번만 따라해 보셔도 이거 쉬운데? 내가 이걸 만들었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